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 뭐 98대 2 아니면 이분과 이분의 차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옷 매무새로 보아할 때 가정 형편의 차이, 이런 식으로 콘트라스트를 주고자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PR을 식별하는 게 주권에 있는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연일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을 바짝 낮추는 기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 기조하고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they go low, we go high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은 they go low, we go lower. 더 낮게 간다. 쟤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라도 하라는 하라는 건데 거죠.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금 정말 오래된 이름들, 그 레트로가 유행인가? 선대위를 레트로 선대위로 한다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지금 민주당의 내용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네.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지금 임시 폐쇄됐습니다. 왜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계속 글에 올라오니까 안내문을 통해서 갈수록 과열되는 분쟁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적 갈등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라고 안내문을 띄우고 지금 임시 폐쇄를 했어요. 이 정도로 아직도 지금 갈등 상태가 있는 거고, 뭐 당원 게시판에는 뭐 공산당이 따로 없다, 더불어 독재당 막 이런 비판 글이 막 이제 이재명 후보 반대 측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리죠. 그리고 최근에 이 제주대 이상희 교수라고 네, 이분이 알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있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해당 행위를 했다고 징계청원서가 접수가 돼가지고 지금 8개월 정지가 됐습니다. 당원 정지. 근데 이것도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누군가가 징계해달라고 하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는데, 기본소득 비판하면은 그럼 다 징계할 거냐. 좀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망국적인 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긁어부스럼이다, 키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상희 교수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렇죠. 당원들 중에서 기본소득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지금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갈등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러면 같이 손잡고 이렇게 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예. 근데 진짜 이상희 교수는 이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제세 때문에 더 솔직히 유명해졌어요. 말씀드리면 별로 아무도 저는 모르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복지체계 설계하는데 기여하셨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 사유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14호 제1항 4호인데 내용이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혹은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에 단합을 해야 하는 경우 위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표현이 뭐였냐면, 이상희 교수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지난 25일에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 당사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인데 대장동하고 엮였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하나 있었던 거고, 포퓰리스트, 이거는 입증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상희 교수가 그래서 이 당이 심각한 상태로 좀 부패해 간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리트윗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게시판을 내일자로 닫는다고 했잖아요. 요거하고 요 두 가지가 현재 민주당이 소통하고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고, 댓글 같은 걸 보면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굉장히 매섭게 몰아붙여요. 일단 인격적인 모욕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굉장히 금기시하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후보한테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까 저 앞에 일부에서 정상근 기자가 전해준 뉴스에도 있지만, 또 황운하 의원이 또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못 배우고 늙고 멍청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또 글을 썼다고 황급히 또 지우고 했는데, 뭔가 약간 선민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굉장히 안 통하죠. 예전에는 뭐 그렇게 통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2021년에 국민들이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의 지지율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설명이 된다고 보는 게 추이를 보면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00% 자동응답 전화로 하면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두. 네. 전화 면접 조사로 하면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7에서 8%포인트 앞서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쪽에 그 선대위 보면 잡음이 되게 많잖아요. 네. 한마디로 볼 때 추해요. 그러니까 지분 싸움이에요.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솔직히. 소위 말하는 그쪽 그 캠프도. 미국식 표현으로 스테이크 홀더들이 다 달려드는 거죠. 정권 교체론이 50% 이상이니까 차후에 창출될지도 모르는 미래 권력에 줄을 대는 건데 그 와중에 밖에 나가서는 청년을 존중한다고 하고 안에 있는 MZ의 대표격인 이준석 대표는 패싱한다. 말도 안 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열심히 바닥 민심을 훑는 이재명 후보 쪽은 좀 더 지지율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다른 의견은 일단 수용이 안 되는 구조로 보여요. 그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일 많이 실점을 한 건 뭐 그 살인사건 변호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할 때 진리와 도덕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들 이런 거는 삼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되는 이 폐쇄성에 대해서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민주당판 시무 10조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 뭐 조은사 씨 모셔와야 되나요? 지지자 비하 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교 금지 뭐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정책들 자당 후보에 대해서 이런 거 홍보하는 거는 그런데 이를테면 지지자 비하하고 뭐 하다 보면은 막 이제 토리 엄마 뭐 두 아이 엄마 이런 거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논란이 됐던. 예. 그러니까 좀 좋은 쪽으로 해라.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고 지금 SNS에 설화가 생겨가지고 보도되는 거는 전부 민주당이에요. 전부. 최근에 국민의힘 쪽이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막 뭐 지지자들이 뭐 그 낙검수 출신의 김용민 씨 같은 분이 뭐 이제 80% 이하는 다 공개하겠다 막 압박감을 주면서 막 되도 않는 건 막 아무거나 막 아무 말 대잔치가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저는 전략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한 것 같아요. 느낌상 안 올라오잖아요. 지금 별게 굉장히 절제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 지지자들을 흥분시킬 수는 있지만 그런 비교가 이를테면 뭐 최백운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 2명의 새로운 선대위원장 뭐 하면서 차이는 뭐 이렇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지자들은 흥분시킬 수 있지 몰라도 중도에서 보면은 상당히 거부감이 들거든요. 뭐 그렇게 니들은 잘났어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좀 다 재조정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여요. 전략상으로도 이게 유효하지 않은 게 때려서 유효 득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펜싱으로 치면 칼을 뽑았는데 카운트가 올라가는 칼을 휘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득표하는 그 부분을 여론조사 결과를 그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면 지지층에서 나는 보수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략 65에서 70% 사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요. 나는 진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슷한 숫자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색을 가진 사람 가운데에도 각각 17, 16% 정도는 상대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 격차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중언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비슷하게 피하에서 점하고 있는 지지율이 비슷하다면 중원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는 누가 대통령이 너무나 되길 바래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합리적이고 그때그때 상식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도 설득할 수가 없다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나오는 어떤 포스트나 대변인이나 관계자들이 글 이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 글에 보면 누구랑 누구 사진을 놓고 항상 비교를 한다고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거 좀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 뭐 98대 2 아니면 이분과 이분의 차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옷 매무새로 보아할 때 가정 형편의 차이. 이런 식으로 콘트라스트를 주고자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PR을 식별하는 게 중원에 있는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약간 분노의 에너지를 응집하려는 그런 시도는 저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나마도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후보 캠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연일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을 바짝 낮추는 기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 기조하고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they go low, we go high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은 they go low, we go lower 더 낮게 간다. 쟤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캠프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신속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최소한의 어떤 기조 반성 모드로 가려면은 다 같이 반성 모드로 가든지. 예. 지난번에 아까 지금 김 대표님 말씀 듣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사진 한 장이 저도 머릿속에 연상이 됐어요. 박연미 기자님이 여러 장의 사진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김건희 씨하고 김혜경 씨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한쪽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한쪽은 개를 키우는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뷔를 했다. 또 욕 먹으니까 바로 내렸는데 방송을 하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 팀만 해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러는 분들보다는 그냥 반려동물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가족 안에도 있어요. 저는 애를 그러게요. 낳아서 키우지만 제 동생 가족은 그냥 강아지를 키우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양성인데 오늘도 이수정 교수님하고 조동현 교수님을 비교한 사진이 올라왔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리할 것 같아요. 그게 뭐 좋든 나쁘든 떠나서 정무적으로도. 자 그렇다면 뭐 윤석열 캠프는 뭐 잘하느냐. 그쪽도 난리 났어요. 자 일단 거기서 시작을 하죠. 네. 그 이준석 지금 당 대표를 패싱하는 흔히 말해서 패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 대표를 좀 무시하고 네. 건너뛰는 듯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많이 보여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라디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실무 차원의 흠이다. 절차상의 실수다.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어저께 의미심장한 한마디 있었잖아요. 파급력이 큰 메시지다. 갈등 상황이 민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대한 진단인데 절차상의 실수, 실무 차원의 흠이란 말은 거짓말이죠. 본인한테 안 물어보고 일정을 정한 건 팩트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이준석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 의견은 노래 듣고 들어보죠. 윤석열 캠프를 좀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박연미 기자 얘기는 좀 들어봤고. 이게 결국은 뭐 이준석 대표의 그 이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워딩이 뭐였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놓고 그리고 이모티콘 하나 붙이고. 예, 이모티콘 웃는 거 붙이고 그 다음에는 이모티콘 다음에 P를 붙였는데 또 바로 1시간 뒤에 올라왔는데 그거는 이제 엄지척을 거꾸로 한 것. 그래서 이제 뭐 디스하거나 뭐 이런 반대하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준석 대표의 이거를 놓고 이제 해석이 세 버전이 있었어요. 하나는 당 대표를 사퇴할 것이다. 두 번째는 돕는 것을 중단할 것이다. 윤석열 캠프에서 돕는 것을 중단할 것이다.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중재 역할을 그만할 것이다. 중재라고 하면은 김종인과 윤석열, 김종인을 영입하려는 뭐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당대표 사퇴는 뭐 커뮤니티에서는 막 당대표 사퇴하는 거 아니야 막 올라왔지만은 좀 많이 나갔다라고 볼 것 같아요. 무책임하다라는 표현은 그리고 당원들의 어쨌든 다수가 뽑은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본부장직이나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걸로 그만두는 거는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중재를 그만하거나 돕는 거를 좀 거리를 두겠다라고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고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갈등이 오래되면은 좋을 거 없고 아마 골든크로스가 제가 뭐 과감하게 예측을 하면은 골든크로스가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뭐 전체는 그래요? 아니고 한두 여론조사에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KBS 여론조사에서 동률이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어저께 밤에 나온 건데 KBS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35.5 대 35.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 읽어줘야 되잖아요. 예. 18세 이상 26일부터 28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몇 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양당 후보가 뽑히고 아마 1무 50회 정도 될 거예요. 맞아요. 처음으로 근데 1무가 나왔다라는 거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약간 고무됐다. 이제부터 제로 베이스다. 이제 100일 전이잖아요. 어제가 100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분명히 한두 개 나오면 아마 뭐 김종인이 됐든 이준석이 됐든 좀 당에서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준석 대표 관련된 얘기도 좀 했으니까 그 외에
김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패착이 있다면 최근 들어서 요즘만 한정해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민주당도 똑같았어요. 선대위 구성을 놓고 잡음이 생겨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리빌딩했잖아요. 일단 선대위 내부 갈등,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국민의힘은 유리한 고지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기본적으로 50% 중반이 계속 나오고요. 1년째. 지금 정권 재창출, 뭐 정권 유지는 30% 후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유리하고 또 하나는 전선이 단순해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이를테면 전선이 굉장히 복잡한 게 이를테면 부동산 문제도 있고 2030 문제도 있고 당의 호남 지지 문제도 있고 네. 이 복잡한 거를 다 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한마디로 하면 당내 규합만 잘하고 하면은 그냥 떼놓은 당상인데 그 당내 규합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네. 그게 안 그걸 돼요 못하네. 지금. 그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당내 그 중진들의 어떤 이준석과 김종인에 대한 비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박예민 기자는 지금 이 국민의힘 특히 네. 윤석열 캠프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가 그 먹기 좋은 떡, 입에 단 사탕 이쪽으로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아하. 튼튼해지려면 맛없는 거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약간 뭐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중진들이 위에 있는 마리오네트 같달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본인한테 굉장히 입속에 혀처럼 구는 사람들이 편하죠. 사실 같이 일하기 그런 사람 편하고 까칠한 사람 싫고 본인보다 그립을 세게 쥐려는 사람 싫은데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는 그런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처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검사는 옷 벗고 나가면 변호사라는 제2의 길이 있는데 정치인들 특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전업 정치인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떨려져 나갔을 경우에는 이 메이저리그에서 나가면은 마이너리그 통해서 다시 등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이런 사람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로 국회에 왔을 때 누구보다 매섭게 추상같이 몰아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황이 급변하자 윤석열의 오른팔과 왼팔이 됐단 말이죠.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은 바람이 불면 또 빨리 누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간 최근 들어서 저는 가장 큰 패착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문제로 그 황금 같은 시간 프라임타임을 소진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가려면 가는 거고 말려면 마는 거고 확실하게 먼저 끊어줬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채로 시간이 흐르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나가서는 지금 청년들을 우대하겠다, 청년과 대화하겠다, 뭐 대학교도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하는데 정작 선출된 권력인 85년생 이준석은 패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백날 떠들어봤자 우리 집에 있는 대학생을 그렇게 대접하는 집이면 아 나도 좀 있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케이크 같은 거구나. 크리스마스 지나면 케이크 값 뚝 떨어지잖아요. 네. 선거 지나고도 나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케이크처럼 대해줄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이 만들어놨던 이 젊은 분위기를 다 까먹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패착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보다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한 비토가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이미지는 초반에 만들어놨어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검찰에만 있어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대신 전문가들을 잘 쓰겠다. 사람을 잘 쓰면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사람을 엉망진창으로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첫 일성이 떠오르는 거죠. 파리떼가 꼬인다. 참 그런 거 보면 한 방에 딱 관철해서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해안은 또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최대 장점은 사람을 들이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을 쳐내는 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거든요. 예, 그거에 최적화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그게 뭐라고 부르든 파리떼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이제 어른이 필요한 건데 뭐 어른이 됐든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청년에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아까 앞에서 조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 선대위원장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드린 분이 그 30대 뭐 박사라고 그러는데
이 82년생이면 이제 40인데 굳이 30대라고 계속 하는 걸 봐가지고는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그런 보여주기 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보고 그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무릎 꿇는 거 그거 다 쇼다 누가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그렇지도 안 하잖아 윤석열. 지금 캠프. 조동현 교수 여성이고 안보 전문가니까 여성이면서 안보 전문가이면서 워킹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입했다는 거 누구나 알겠는데 애썼구나. 유권자들은 거기까지 짐작을 하는 거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MZ의 최상단에 있잖아요. 애매. 근데 자꾸 30대래. 그 아슬아슬한 끝을 부여잡고 있잖아요. 미국 나이로 합시다. 미국 그래서 나이로.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라도 하라는 하라는 건데 거죠.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금 정말 오래된 이름들 그 레트로가 유행인가? 선데이를 레트로 선데이로 한다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 나쁜데 특별히 나쁜 건 그 선데이 점퍼 있죠. 그 디자인 왜 그렇게 하고 그거 보니까 민정당이 나왔을 때 그때 트레이닝복 정말. 느낌이 나고 모든 게 너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이거 상황 완전 잘못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